예, 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입니다.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이제 주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직업재활시설이죠. 94%가 지금 신청을 해서 이제 과거에 적용제가 안 됐던 부분인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적용제가 되면서 사실 뭐 이게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타났고 과거에 보면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적용제를 폐지하자 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이 18대, 19대 오면서도 통과는 안 됐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설의 현실을 보자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하고 임금을 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결정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마련이 됐더라면 하는 이 논의 전에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주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어, 세 곳에서 다 이제 한 얘기가 이제 북충적인 부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제를 하는 나라들 보면 뭐 OECD 국가에서는 뭐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뭐 저희 뭐 이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뭐 또 감액제도는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체코, 이스라엘, 영국은 이제 3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나머지는 최저임금을 다 반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발의를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시행령에도 좀 위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업재활의 좀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발제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임금 수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사업장은 이제 전체평균 80% 최저임금에 그다음 보호작업장은 30%입니다. 이게 이렇게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액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실제 얼마를 주고 있는지 보게 되면 저희는 또 81%, 좀 아이러니하게 81%간 넘겨서 주고 있고 근로사업장이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33%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의 기준은 맞추고 있다는 거죠. 전체 평균을 보면. 근데 이제 개별 그 직업재활 시설로 봤을 때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곳도 있고 또 적게 주는 곳이 있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판단을 원장님들이 많이 하시겠죠. 또 어떤 매출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법률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비판이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 지금 법률이 제정돼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감액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이 근로능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능력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또 많은 또 의심을 갖게 되고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평가사들이 저희 최저임금 적용제외 할때 평가를 하죠. 1시간 동안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작업 능력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사업장마다 이 환경적인 부분들,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그다음에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 보시면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봤습니다. 감액제도 도입한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호주는 그러니까 일반 경쟁 고용하고 장애인 작업장하고 좀 다른데요.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그러니까 직업재활 시설의 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보니까 사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감액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사업장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 수준은 사업주가 가장 잘 아는 게 아닌가라는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로 감액에 대해서 평가가 매겨졌을 때 나머지 부분에 이 법에서 볼 때에는
임금에 대한 보충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봤고 거기에는 이렇게 감액제도로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금액하고 최저임금의 차액분에 대해서 6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추계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랬을 때 나머지 4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결정되어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임금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60% 나머지에 대한 갭은 사업주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로 좀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근로능력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진 이후에는 그 금액만큼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그 미만으로 준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평가에 예를 들어서 평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들 떠나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장들이 그런 부분까지조차 이 보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직업재활 시설이 나중에 이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부분들 이외에 시설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선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저희가 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여러모로 살펴보면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를 줬을 때 아까 좀 전체 80%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 30% 가이드를 줬을 때에도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종사자하고 관리 운영비 사업적인 부분들 다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가 다 제대로 안 지키고 있죠. 지자체에서 책임을 안 져주고 있습니다. 종사자를 봤을 때에는 80%만 80% 수준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서울이 제일 낮은데 서울은 75%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이 주어져 있느냐 아니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책임을 안 져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니까 제가 59페이지 하단부에 써놨습니다. 4호, 5호, 7호, 8호, 10호, 14호 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줘야 됨에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뭐 표준 사업장, 요즘 뭐 여성 기업, 중소기업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저희한테 뭐 특별하게 더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경쟁을 자꾸 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아직까지 그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253곳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 받은 곳도 253곳이고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지금 아직도 못 받고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매출을 제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 보호작업장 수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장애인 단체 110개가 생산시설당 24.8억입니다. 보호작업장 2.9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열악함이라는 것들은 좀 가만히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감액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평가되어진 부분까지의 보장하는 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정도의 부분들은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 계속 발의될 때마다 저희가 얘기해 온 게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0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최저임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다시 발의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재원은 김병욱 의원님께서는 현실적인 좀 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61페이지 그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대한 현황을 제가 좀 표로 했습니다.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지금 그 법정 부담금은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서 내는 돈이 계속 이렇게 큰 금액입니다. 쌓여가고 있고 고용장려금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2.8% 포지션 갖고 있는데 여유자금은 2천억에서 3천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로 되냐면 1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장애인이 고용이 기업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제도들이나 저희 뭐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한테 이런 돈이 기업에서 고용이 안 됐기 때문에 모여진 돈을 갖고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충분히 쓰여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법에서 이 기금을 갖고서 임금 보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하죠. 근데 그 수준에 대한 부분은 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야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당장 만약에 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60% 지원되는 거에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 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뭐 추가로 논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상태로 했을 때는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 기금은 지금 2017년에는 의무고용이 2.9%, 그 다음에 2019년에 3.1% 올라갑니다. 올해 올렸고요. 그랬을 때 이 기금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기금인지 한번 묻고 싶고, 뭐 과장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난다고 한다면 실제 이제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보장성이 좀 일반 사업체보다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시설을 운영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안을 좀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치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실제 이 추진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게 당장 시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과거하고 틀린 부분은 이제 재원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나중에 그 등급제도 폐지되는데 다시 나올 문제가 뭐냐면 이 평가로 인한 뭐 재등급화라는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거를 부모와 당사자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나갈까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합의된 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갖고서 또 고민을 사전에 좀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근데 이런 논의는 많이 고용노동부에서 안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니까 뭐 과장님 나오시고 막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